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앙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쌤 월드컵 어떻게 즐기고 계세요? 사실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네.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저는 오늘 볼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저도요. 저도 기대 안 했는데 저번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저번에 월드컵 때 제가 치킨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네. 안 받더라고요. 닭이 없다고. 네. 근데 꼭 뭘 보면서 먹을 때는 뭘 먹으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추천 받고 싶은데요. 치킨은 조금 너무 경쟁이 세다 보니까. 네, 네. 오늘은 치킨을 주문해도 안 올 것 같고 그쵸. 해서 또 너무 미리 받아놓으면 또 다 식을 것 맞아. 같고 해서 일단 저는 마트에서 네. 그 에어프라이에 돌리는 네. 윙 아. 있죠. 그걸 이미 하나 준비를 해놔서 저는 오늘 준비를 마쳤고요. 네. 또 치킨 같은 경우가 뭐 제일 좋긴 하겠지만 뭐 보쌈도 있고 족발도 있고, 그래서 치킨 쪽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평소에 먹고 싶었지만 저녁 시간에 먹지 못했던 육회도 좋고요. 네. 전 최근에 완자 먹었는데 오. 고기 완자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다. 밤 10시 정도에 먹으면 이제 살이 좀 많이 찔 것 그쵸. 같아서 그런 점들 고려하셔서 선제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약간 저도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윙 네. 괜찮습니다. 윙 괜찮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오늘 또 축구 관람 메뉴 선정만큼이나 또 네네. 중요한 주제를 그렇죠.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가 거요? 네. 우리 연지 씨가 저한테 어떤 메뉴를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냐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면접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다양하게 뭐 면접들도 뭐 하나의 메뉴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준비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면접을 좀 유형별로 그렇죠. 포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면접 근데 취준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쉬운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왜 어렵냐면은 이제 무엇을 물어볼지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준비했어도 이 면접장이라는 환경에서 얘기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니까 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 측에서도 이 지원자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면접 방법을 활용하고 그쵸. 있습니다. 네네. 가장 많이들 하는 대표적인 면접 유형으로는 실무 면접, 임원 면접, PT 면접, 토론, 토의 면접, AI 면접, 창의 면접, 합숙 면접입니다. 너무 다양한데요. 유형별로 네네. 좀 예상 질문과 준비 방법을 좀 쌤이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네. 제일 중요한 면접은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일단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가 같이 본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지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해당 직무에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제일 선호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면접장에 올라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멀리 가지 마시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때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는 조금 일반적으로 쓰셨다라고 한다면 면접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직무 역량에 관련된 질문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내 경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회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주제에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이제 가장 문제화 많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진짜 뭐 현직자는 아니지만 현직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논리적 분석을 해봤다. 그런 얘기를 던져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은 안 했지만 이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연관성 없는 경험을 연결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면접입니다. 최종 면접이면 좀 역량 면접과 차이가 없지 않나요, 쌤? 그렇죠. 이 네. 최종 면접을 이제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고 결국 이제 임원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네. 그래서 일단 임원 면접 하면은 여러분들은 임원 하면은 우리 연지 씨는 임원분 하면 어떤 분이 좀 생각나세요?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하면 사장님.
그렇죠. 사장님들. 이게 또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대라든지 어떤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엔 조직들이 많이 젊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지금 임원철이 인사철이잖아요. 임원철. 죄송합니다. 네. 인사철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좀 홍보 문구에 쓰는 게 이제 70년대생 임원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조직이 젊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임원분들이 좀 고리타분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 면접과 동일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되 네. 임원분들은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죠. 거시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를 둘러싼 환경도 고려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회사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기술적인 것이 있겠죠. 근데 이미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간 이슈인 거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 이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단에서는 늘 회자되었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렸을 때에 또 우리 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금리, 미국 금리,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 요즘 추가적으로 이제 임원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 환경과 사회 그렇죠. 사회적 가치죠. 그래서 ESG라고 하죠. 그래서 네. E와 S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서 역시 이런 내용도 임원분들이 입사 후 포부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셨을 때 뻔한 얘기가 아니라 네. 임원들의 관점에서 한번 좀 고민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다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똑같은데 네. 이 지원자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면 좋은 거니까 그런 관점까지 플러스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임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원자가 뿜어내는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 때부터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게 1차랑 2차랑 똑같이 해도 됩니까? 똑같이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상한 얘기 안 할 거니까. 네. 대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 그런 에너지를 좀 뿜뿜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거시적인 시야랑 에너지가 중요하겠다라고 네. 좀 팁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PT 면접입니다. PT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실제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PT를 많이 할 일이 있나요? 신입사원으로서 PT를 하실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PT를 이제 보조해야죠. 이제 자료도 좀 만들 거고 PT 이제 발표할 때 회의실 세팅도 할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PT를 왜 보는 거냐? 네. 저는 이 PT가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서 많이 하실 보고의 축약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사한테 보고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주제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이것을 이제 상사한테 말 그대로 PT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상사가 나한테 너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건 100점이야. 이런 경우는 없고 네. 연지 씨 이거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고민해 봤어요? 네. 얼굴이 이제 파래지는 거죠. 제우처럼.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팀장님 이것도 고민해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라고 해서 얼마만큼 해당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고 가장 합리적인 답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PT를 하게 될 확률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보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직무 역량 면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걸 답을 끌어내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일머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PT 면접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면 제일 좋을 거는 일단 여러분들 것부터 PT 면접화 시키면 돼요. 근데 자기소개부터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눠서 서론에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본론에는 바디라고 하죠. 가장 많은 얘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네. 결론은 다시 한번 클로징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러니까 늘 구조화시켜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연습과 또 그것을 구조화를 잘 시키더라도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네. PT 면접을 되게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이 유인물만 보는 분들은 조금 곤란하겠죠. 아니면 뒤에 판서되어 있는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옆 통수나 뒤 통수밖에 못 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 자료 구성에 있어서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발표력, 면접관과 눈도 마주쳐 주시고 생각이 안 날 때는 잠깐 이거 보는 거예요. 네. 저는 PT 면접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팁을 드리는 게 네. 우리 연지 씨 방송을 보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요즘에는 아나운서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화 네. 시켜서 그런 거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제스처, 그분들이 카메라 쳐다보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서 아, 비언어적인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가장 직접적인 거는 증권 방송이 되게 좋아요. 아침마다 나오는 브리핑들 있죠. 네. 그걸 뒤에다 딱 띄워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하시는 제스처, 그다음 비언어, 그다음에 어떤 뭐 아이 컨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져가시면은 네. PT 면접은 전달력, 그다음에 논리력, 그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태도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PT 면접화 시켜서 준비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화시켜서 좀 답변을 만드는 연습을 그렇죠.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전달력과 논리력 또 태도를 미리미리 또 연습을 해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PT 면접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또 토론 토의 면접입니다. 이 면접도 지원자들이 좀 준비하기 가장 어려워하고 까다롭다고 하는 면접인데요, 쌤.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면접이 이제 토론이냐 토의냐에 네. 따라 제가 이전 시간에도 나와서 한번 방송에서 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분들은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토론은 찬반이죠. 토의는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 사회자의 역할을 하냐, 뭐 하지 않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토론과 토의 면접은 합격하기 위해 보는 면접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는 면접이다. 네. 똑같은 말 같지만 완전 다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면접은 잘 봐야 되겠죠. 네. 토론 면접은 잘 본다라기보다는 잘 못 보지 않기 위한 면접이라고 네. 하는 겁니다.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토론 면접은 한번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본인이 어휘력이 부족한지 태도가 부족한지 내가 뭐 순발력이 부족한지가 좀 나와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완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의 평균은 하기 때문에 조금 네. 실수한다라거나 특히 토론 면접은 보여주는 면접이기 때문에 관찰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평가자분들이 여러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네. 그분들도 전문성이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많은 분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할 수밖에 없고 그런 땐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중요한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밑에가 보이진 않겠지만 네. 제 밑에가 발이 막혀 있어요. 그럼 네. 저는 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어요. 토론 면접에서도 실제 이 밑에가 발이 뚫린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발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대다수의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발을 막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근데 평가자는 이걸 못 보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찰 면접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는 면접관만 이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평가자가 아니니까 뭐 있는 편한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돌아다니시면서 평가하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장에 가셔서 토론 면접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자세를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가 얘기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조금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좀 합당하지 않나 해서 네.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 참 좀 인상적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깜짝 놀라셨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AI 면접입니다. 네. 이 사람이 아닌 기계가 면접을 그렇죠. 보는 건가요, 쌤? 이 면접이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상 이건 AI 면접이라기보다는 AI 네. 역량 검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성 검사 하고요. 그다음에 상황 질문 하고요. 그다음에 뇌 과학 게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심층 구조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AI 역량 검사라고 하면 이 AI가 나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AI가 나를 보고 있는 게 네. 내가 영상 면접 때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 장단 얘기할 네. 때만 나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때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크게 에너지 네. 있게 하는데 사실 모든 과정을 AI가 나를 관찰하는 거니까 그래요? 똑같아요. 아까 토론 면접이랑 오히려 기계라서 음.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라라고 한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지원자가 면접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이 지원자가 역량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이 AI 역량 검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표정이라든지 자세나 태도가 다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두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실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셀프 리포트, 인성 검사 하나를 통해서 신뢰도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심층 질문, 그다음에 뭐 보상 선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 했던 셀프 리포트에서 나오는 성격 그대로 선택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저는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게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일반적인 패턴의 의사결정의 패턴, 속도로 가자.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기기가 사람보다 이렇게 정확할 수는 있지만 인간미랄까요? 그런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는 능력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저는 진짜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짐이 되기 때문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서류만 보고 인턴을 하면서 접하면서 서로가 이제 우리가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를 판단하면 좋은데 아무튼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어디선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좋은 전형인 것 같은데 취준생분들 입장에 좀 부담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봅니다. 어쨌든 있는 한 계속 웃으면서 그렇죠. 면접에 임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다음은 창의 면접입니다. 이 창의성 면접이 다들 본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건 절대로 준비할 수 없는 면접이다라고 말을 하시던데 그쵸. 정말 준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창의성 면접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 삼성 면접 때 나와서 또 말씀드렸었지만 이건 삼성에서 보는 면접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뜯어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측정한다라기보다는 삼성 면접엔 토론 면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생각한 부분이 면접관이 딱 들었을 때 또 맞는 게 있을 거고 약간 어긋나는 게 있을 거면 그거에 대해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면접관과의 논의하는 과정, 그 태도를 통해서 이 지원자가 좀 어떠한 인성을 지녔고 어떠한 성격인지를 좀 파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강하니까 창의성 면접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떠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의 형태가 뭐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계속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시어를 한 4가지 정도 줘요. 그래서 그중에 2가지를 선택해서 그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창의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면접관과의 태도에 있어서 질의응답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면접 유형이 합숙 면접인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주춤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합숙 면접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합숙 면접에 대해서 이 기업과 지원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였어요. 합숙 면접은 이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은행, BNK 부산은행도 치렀고요. 또 SK텔레콤도 치렀습니다. 합숙 면접은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면접, 볼 수 있는 면접이라고 봅니다. 가서 그냥 뭐 밥 먹고 자고 게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약간 좀 한계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줍니다. 팀 과제도 주고 개별 과제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면접으로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는데 그때 나오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좀 관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웃풋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올라온 분들이라고 한다면 역량은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 내에서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SK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 목표 달성을 여러분들이 다 잘한다고 하시니까 실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합숙 면접은 무엇을 보는 면접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웃풋도 보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을 본다. 지원자랑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힘든 환경을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지원자분의 역량 자체, 진짜 역량이 있구나, 부족하구나, 인성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합숙 면접은 어떤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시냐, 진짜 선하신 분들이 합격을 하십니다. 너무 계산해서 이땐 이렇게 해야지, 이땐 이렇게 해야지.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음악 경연 프로그램 보면 악마의 편집으로 희생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데 가셨을 땐 그냥 나는 없다 생각하시면서 도와줘야 될 땐 도와주고 내가 해야 될 땐 열심히 해서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적극성을 좀 제일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숙 면접은 좀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면접 유형별 예상 질문부터 준비 방법, 전략 등을 짚어봤는데
봤는데요. 네. 면접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쌤이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면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네. 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짧은 거. 네, 그 한 30초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이 질문 하나 받으시려고 고생하신 거거든요. 아, 네, 또 이 질문을 또 1년 후에 뭐 6개월 후에 받으시려고 또 하신다면 약간 네. 소름 끼치시죠. 그렇죠. 네, 면접 준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셔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죽으림을 담아서 준비를 해보자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